청년이라고 해서 반값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여성복 기능사라는 이름으로 쉬워질지 어려워질지도 미지수고 컴퓨터용 사인펜을 가져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 혹은 제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가 올해 양장기능사를 따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가 급발진해서 필기시험 5일 전에 원서 접수를 했고요. 딱 하루 제대로 공부해서 이번에 합격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양장기능사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필기 합격 노하우와 제가 얻게 된 정보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양장기능사는요, 국가에서 이 사람은 여성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인정해주는 국가기술 자격증이에요. 필기와 실기가 있고요. 1년에 총 3번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사 시험이 1회, 2회, 3회, 4회가 있는데 양장기능사는 그 중에서 1회, 2회, 4회에 있어요. 저는 요 1회 필기를 보고 온 거예요. 이런 정보는 그냥 네이버에 양장기능사라고 검색만 하셔도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원서 접수는 큐넷이라는 사이트에서 합니다. 응시료가 있는데요. 필기는 14,500원, 실기는 43,600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원서 접수할 때 보니까 청년이라고 해서 반값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만 34세 이하이신 분들은 결제할 때 지원받기 버튼 클릭 한 번만 하시면은 반값만 결제하실 수 있답니다. 이 지원은 1년에 총 3번만 해주기 때문에 저는 실기 시험을 위해서 아껴놨어요. 필기는 1시간 동안 사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60문제 푸는 시험이고요. 실기는 설명을 보고 옷 패턴을 그리고 옷을 직접 만들어서 제출까지 하는 작업형 시험이에요. 필기는 한번 붙고 나면은 2년 동안 실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에 2년 동안 실기를 따지 못하면 2년 뒤에는 필기를 다시 봐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올해까지만 양장기능사라는 이름이고 내년부터는 여성복 기능사라는 이름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필기, 실기 과목도 개편이 되고요. 쉬워질지 어려워질지도 미지수고 이때까지 나와있던 자료들이 다 소용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원서 접수를 후다닥 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양장기능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올해 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처에 양재학원이 없어서 필기를 독학으로 공부를 했고요. 실기도 마찬가지로 독학으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실기는 제가 나중에 따고 나서 자세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필기 관련해서 제가 겪으면서 알게 된 정보들 공유 드릴게요. 일단 접수를 하시면 수험표를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굳이 뽑아서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뽑아서 가져가기는 했는데 그냥 거기에 써져 있는 시험장이랑 시험 시간 그리고 뭐 그냥 유의사항 한번 훑어보시면 되는 정도예요. 참고로 저는 1시 시험으로 접수를 했는데요. 거기 수험표에 시험 시작 20분 전에 입시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12시 40분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시험은 1시 20분부터 시작이고 1시까지 입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적혀있는 그 시간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놀랐던 게 이게 필기는 문제를 푸는 시험이다 보니까 컴퓨터용 사인펜을 가져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CBT 시험이라고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팅 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장이 컴퓨터실이에요. 각자 자리마다 이미 수험자 걸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세팅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우스로 딸깍딸깍 클릭해서 시험을 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요즘 최첨단 시대죠. 그래서 컴퓨터용 사인펜은 필요가 없고요. 혹시나 뭐 쓰면서 푸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서 펜 하나 가져가시면 좋은데 일단 저는 안 썼습니다. 연습용 종이도 감독관님한테 달라고 하면은 주시긴 하는데 딱히 필요는 없었고요. 그런데 꼭 가져가야 하는 필수 준비물이 있어요. 바로 신분증입니다. 요즘은 모바일 신분증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갈 때 핸드폰을 끄고 그거를 확인을 시켜드리고 나서 제출을 해야 하거든요. 모바일 신분증을 준비하신 분들은 맨 마지막에 입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신분증 챙겨가시면 편할 것 같아요. 시험 시작이 아까 1시 20분인데 20분 전에 입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몇 분 동안은 이 수험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조금 있다가 방송으로 시험에 대한 안내가 나오더라고요. 핸드폰은 꺼서 제출을 해야 한다. 스마트워치 이런 거 착용하시면 안 된다. 이런 안내도 나오고요. 그리고 시험에 대한 안내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컴퓨터 시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까지 주거든요. 60분 동안 60문제를 풀고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는데요. 60분이 다 되기 전에 시험을 마치면 먼저 나가셔도 돼요. 시험을 다 치고 나면은 바로 점수와 함께 합격입니다. 불합격일 때 무슨 문구가 뜨는지 모르겠는데 불합격입니다 라고 아마 뜨겠죠. 저는 70점을 맞아서 합격을
합격을 했고요. 60문제에 60점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제 수로 따져보면은 36문제 이상을 맞으면 되는데, 근데 이게 뭐 점수마다 배점이 같은지 다른지 그런 채점 기준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정확하게 딱 36문제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대충 그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요일 시험을 화요일에 원서 접수를 했었거든요. 화요일은 원서 접수를 하고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월수금 출근을 하거든요. 퇴근을 하고 나면 운동을 가야 돼가지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는 공부를 아예 못했어요. 목요일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날이었고요. 토요일에는 저희 엄마 생신이셔가지고 친정에 갔다 왔습니다. 거리가 꽤 되거든요.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여가지고 그래서 토요일 생으로 공부를 못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요일에 시험을 보러 간 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짧게 공부를 하고도 합격할 수 있었던 공부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봤던 책은 요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2021년 최신판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이걸 2021년도에 샀었나 봐요. 근데 사고 나서 책을 한 번도 안 펼쳐보다가 역시 사람은 돈을 써야지 움직이나 봐요. 원서 접수를 하고 나니까 그래,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펴봤습니다. 제가 그때 이 책을 샀던 이유는 정말 단순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양장기능사 시험 필기실기 이 책 한 권으로 합격 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2권 안 사도 되겠구나, 한 권이면 끝낼 수 있구나 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이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앞에 실기가 먼저 나오고요. 실기가 끝나고 나면 필기가 이어져 나오는데 전 잘라서 공부하는 게 편해가지고 책을 잘라놨거든요. 이렇게 필기가 나옵니다. 필기 요약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요약하는 설명들이 요만큼 있고요. 그 뒤에는 기출문제가 요만큼 있어요. 일단 정말 가볍게 요약본을 한번 읽었어요. 이때 절대 외울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물 흐르듯이 한번 쭉 읽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그냥 읽으신 다음에 기출문제 1회분을 풀어요. 이 책의 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있고 바로 밑에 해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 때는 왼손으로 가리고 오른손으로 이제 답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그렇게 1회분을 풀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해설을 바탕으로 요약본에 없는 내용들을 제가 다 썼습니다. 없는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거기 밑에 있는 해설을 보면서 제가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약본도 한 번 더 쭉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기출문제를 풉니다. 아까와 똑같은 과정을 또 반복을 했어요. 문제 풀고 나서 채점하고 요약본 보면서 없는 부분은 또 채워 넣고 한 3, 4회 정도까지 하고 나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은 어느 페이지 어느 부분에 있다, 이런 것까지 알 수 있게 됐어요. 책에 있는 기출문제 전부를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첫 번째 때는 당연히 합격점을 못 넘었고요. 두 번째부터는 합격점을 바로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옛날에서 점점 요즘으로 넘어오면서 달라진 용어들도 있고요. 옛날엔 잘 나오던 문제들이 최근엔 안 나오기도 하고, 옛날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문제가 최근엔 보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혹시나 부족하신 분들은 최근 거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고요. 저는 이제 실기 준비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는 튜토리얼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